네, 안녕하세요. 초코명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음양오행론이에요. 우리가 음양오행론은 단어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오행론이 목, 화, 토, 금, 수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근데 왜 음양이 붙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건데 의외로 음양에서 확장된 게 오행이기 때문이에요. 오행은 음양에서 확장이 된 겁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태극. 학설이 좀 분분하긴 한데 이용준 선생님, 박용일 선생님이 외교사절단으로 외국에 나가실 때 배에서 야, 외국은 국기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국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후딱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 조상들의 사고방식이 녹아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을 때 조선 팔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잖아요. 저는 이 태극을 볼 때마다 다이내믹 코리아가 떠올라요. 태극을 보면 뭔가 대립 관계를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볼게요. 떠오르는 대로. 뭐와 뭐의 대립일까요? 좌파와 우파, 현실과 이상, 하늘과 땅, 또요 밝음과 어둠, 낮과 밤 등등.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대립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대립이 아니고 끊임없이 순환하는, 변화되는 그 역동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동성 때문에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하면은 이 문양이 떠오른다고 했던 거고요. 만약에 서양 애들한테 제가 밑에 적었던 이런 대립 관계를 이미지로 한번 그려봐라라고 하면 아마 서양 사람들은 이걸 딱 가로로 그었을걸요? 저는 이 물결 무늬를 볼 때마다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존경하는 강원 선생님이 이 태극을 강의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나쁜 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속담 중에 인생은 세옹제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마 다들 아실 건데 마을에 한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을 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줘요. 비싼 말이 도망가가지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고. 근데 노인이 담담하게 괜찮다, 이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몇 달 흘러서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와요. 이번엔 사람들이 또 축하를 해주죠. 기분 좋으시겠다고. 그런데 노인이 또 담담하게 이게 또 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러죠. 노인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른이 된 다음에 그 도망갔던 말이 데리고 온 말 있죠. 그 말을 타다가 낙상을 해서 다리가 부러져요. 우연찮게 전쟁이 터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당연히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게 됐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세옹제마라는 말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그런 변화의 속성을 이 태극 문양이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양이 명리학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화 토금수 오행이 이 음양에서 확장된 거라고 했잖아요. 양에서 뭐가 나오죠? 목하고 화로 확장이 되죠. 음은요? 금하고 수로 확장이 되죠. 그러면 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토는 경계선이에요. 이 음과 양의 가운데를 보면 이 물결무늬 있죠. 이게 경계선이에요. 이게 토입니다. 음과 양을 이어주는 경계선. 제가 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양은 뭔가요, 여러분? 바로 드러나는 기운이죠. 그러면 음은요? 감춰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 기운이죠. 양은 그 명예, 이상, 명분. 음은요? 현실이죠. 실익, 실존이란다. 실리, 생존. 대통령 중에 가장 양을 상징하는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명식을 제가 찾아서 여기 넣긴 할 건데 천간에 그 태양, 병화가 3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강원 선생님은 노무현 대통령 명식을 보고 이상이 불타는 힘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음적인 대통령은 이명박입니다. 그 아마 천간에 글자 4개가 다 금일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를 해보면 바로 음양의 그 선명한 기운들이 바로 드러나죠. 이 음양을 가지고도 오행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낳고 양의 기운이 다시 음의 기운으로 순환을 하는데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 기호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아래를 제가 음이라고 하고요, 위를
양이라고 할게요. 뭐 이건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런데 알기 쉽게 제가 여기 위에를 불이라고 하고 아래를 수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왼쪽 꼬리 부분 있죠? 이게 수가 솟구쳐 오르면 어떻게 되죠? 이게 솟구쳐 오르면 목을 낳죠. 수생목. 그리고 목이 바로 화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화가 이쪽 꼬리 부분, 여기서 아까 제가 경계선이 토라고 했잖아요. 토의 중재를 거쳐서 다시 금으로 되겠죠. 그리고 금이 다시 수로 가고요. 그러니까 이 태극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상반된 기운이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다른 에너지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극을 가지고도 오행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행을, 그러니까 요소라고 할 때 그 소자를 넣어서 오소라고도 하지 않고 오체라고도 안 하고 그냥 오행이라고 하잖아요. 행.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 오행을 보통 설명할 때 목을 나무라고 해요. 화는 불, 토는 흙, 금은 바위나 금속, 수는 강물, 비, 뭐 안개, 바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물의 속성으로 설명을 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물상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생각이 갇혀서 확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물상에 그냥 갇혀버립니다. 차라리 이 오행을요, 계절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운동 에너지거든요. 변화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계절로 볼까요? 목은 봄이죠. 나무가 아닙니다. 화는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 그러면 토는요, 계절하고 계절 사이를 이어주는 환절기죠. 그러니까 이 오행을요, 대립관계나 뭐 물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운동성, 방향성, 그렇게 끊임없이 운동하는 그런 에너지의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주에서 목은 나무가 아니라고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목은 시작하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분출하는 기운이에요. 화는 불이 아니고요, 확산하는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목화 토금수 오행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목이 가지고 있는 기운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뵐게요.